안녕하세요. 잼뉴스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관련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7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경찰의 바리케이드에 막혀 한동안 대치 상태에 놓였습니다. 의원들은 경찰과 약 50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지만 안내실 직원들은 문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김명현 대통령실 정무일 비서관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안내실에 출석 요구서를 두고 나왔으나 안내실 보안과장이 이를 길바닥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 대통령실의 출석 요구서 송달 방해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 요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내실 앞 도로에 버려진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 경비 관계자가 주워 다시 야당 의원들에게 돌려주었으나 의원들이 이를 되돌려 받길 거부하자 출석 요구서는 다시 땅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사건이 송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행위가 출석 요구서 송달을 방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일어난 사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온라인 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공식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청원 제출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청원의 목적, 내용,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원이 국회의 공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원이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과정을 거치고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보되며 국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안 발의 후 청문회를 열어 관련 증인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문회 계획을 수립하고 증인의 명단을 작성하여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증인들은 청문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고 국회는 증인들이 제공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오늘은 이 청문회 증인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수요일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을 문전박대로 거절하고 목요일 오전에는 대리 수령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이 다시 번복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송달일인 오늘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방문을 사전 예고하고 방문하였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해 길거리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국회의원과 심지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까지도 출입을 무력으로 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국회의원들은 물론 언론인들의 출입조차 막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폭거이자 언론 탄압이자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입니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7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 송달을 방해했지만 대통령실에 놓고 가겠다라면서
국회에 출석 요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하게 해야 할 기관 간의 의무가 있다. 출석 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과 국회 간의 갈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삼권 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시한 사례로 볼 수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잼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